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영영 사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한테 이제 영영 사전에 대해서 좀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영영 사전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또 영영 사전을 통해서만 우리가 특히나 영어의 어휘력도 제대로 키울 수 있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결국은 그걸 잘 활용할 줄 모르거나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좀 더 어떻게 하면 그걸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을지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쉬운 단어도 있고 어려운 단어도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조금 보여드리면 요거는 이제 learnersdictionary.com이라는 예전에는 그런데 며칠 전부터 더 브리타니카 딕셔너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URL도 여기 나오니까 그건 나중에 더 브리타니카 딕셔너리를 쳐보시면 아마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에서 이제 인수를 했는지 이름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많이 활용하는 사전인데 이 사전의 장점은 여러 가지 그 예문들이 많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문들이 많으면 왜 좋으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metamorphosis 뭐 이런 표현이 있으면 우리가 메타는 비하인드의 의미죠. 지금 페이스북도 메타로 바꿨고 메타버스라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현실의 어떤 세상이 아니라 또 다른 가상 공간의 세계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고 이제 앞으로 기술들이 그쪽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메타는 비하인드의 의미고 그 다음에 morph라는 거는 모양이나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지금에 있는 형태에서 변형된 형태를 metamorphosi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변신이나 변형이라고만 외워버리면 문장들을 우리가 처리할 때 그 우리말들이 굉장히 어색해지기가 쉽고 직역 형태로 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온전하게 영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영영사전을 봐야 되는데 영영사전을 봐야 된다는 걸 알지만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따로 외우기도 힘들고 기억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자꾸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영영사전을 자꾸 쉽게 접하지 못한 이유가 이걸 내가 그 뭔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걸 또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략적인 의미를 여기서 잡고 그 다음에 예문을 통해서 항상 자기 자신을 이제 훈련시키듯이 연습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보면 a major change in the appearance or character of someone or something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든 사물이든 그 어떤 모양이나 아니면은 성격이 크게 변화할 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크게 변화할 때 우리가 metamorphosis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개념을 알아두시고 여기서 보시면 we have watched her metamorphosis from a shy schoolgirl into a self-confident businesswoman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metamorphosis라는 그 표현이 이 영영사전에는 한국어가 없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한국어를 좀 더 자연스럽게 다듬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영한 사전이 있으면 한국어 단어가 있으니까 거기다 영어 문장 속에다 그냥 변신이나 변형이라고 끼워 넣어 버리니까 우리말이 좀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때에 따라서는 해석은 되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뭔가 명료하게 숨은 뜻까지도 이렇게 생생하게 이해하기가 힘들고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그걸 활용할 수가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문을 꼭 보시는데 여기서도 보면 그래서 we have watched the metamorphosis from to 이렇게 얘기해서 원래는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수줍음이 많던 여학생이었는데 이제는 아주 자신만만하고 자신감이 그 있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 우먼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다. 180도 바뀌었다. 이래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타모포시스라는 표현을 무조건 변신, 변형 이런 식으로 딱딱한 우리말로 해놓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180도 바뀌거나 황골 탈퇴한다고 하거나 탈바꿈한다고 할 때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영사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우리말들을 그렇게 내가 모국어로서 한국어를 사용한다면 그렇게 찾아서 좀 더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 생물학에서는 또 어떻게 쓰고 우리가 이제 뭐 뇌고
그 애벌레가 나비로 변신한다든가 이럴 때도 그때는 이제 또 메타모포시스를 변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더 브리테니카 딕셔너리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예문이 많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맥밀란 딕셔너리는 때에 따라서는 설명들이 좀 자세하게 들어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걸 조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be about something 이러면 about은 항상 우리가 무엇에 관해서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맥락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영한 사전만 자꾸 보면은 이런 걸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영영사전에는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used for saying what the most basic or important aspect of a particular job, activity or relationship is. 이렇게 해서 우리가 be about something의 구조일 때는 뭔가 가장 기본적이거나 중요한 부분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연습해 보면 되는데 loving and sharing, 사랑하고 뭔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 이것이 결혼의 본질이다. 결혼의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빨리 우리말로 처리를 잘해주면 그러면은 문장의 본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결혼이 그것에 관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직역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영영사전을 보면 쉽게 설명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That's what marriage is all about. 강조해서 all about 이래도 되고 That's what marriage is about. 결혼의 본질은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건 loving and sharing.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good management is all about motivating your step.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경영을 잘한다는 것, 좋은 관리자로서 역할을 잘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부하 직원들에게 뭔가 일할 의욕을 돋구어 주는 거죠. 북돋워 주는 거죠. 일할 의욕을 북돋워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영사전을 보면 이렇게 명료하게 잘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you want to 라는 표현을 보시면 우리가 당신은 무엇을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남한테 이렇게 하라고 충고를 하거나 이럴 때는 you want to를 쓰고요. 그 다음에 또 경고를 할 때는 하지 말라고 할 때는 you don't want to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you wanna be careful. I think you've drunk too much. 이렇게 얘기하면 너 조심해야 돼. 너 술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고 You don't wanna go there alone. 이 말은 너 혼자 가면 안 돼. 이런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영영사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훨씬 쉽게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야 어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맥밀란은 그런 쉬운 문구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고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어에서도 우리가 영국 영어를 좀 예를 들어서 이코노미스를 읽는다든가 이럴 때는 캠브리지 딕셔너리나 옥스퍼드 딕셔너리나 아니면 콜린스 코빌드 같은 그런 사전들이 훨씬 더 또 영국 영어다운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뭐 요거는 이제 영국 영어는 아니지만 요건 다른 의미에서 이렇게 보면 쉽게 우리가 development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발전, 개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the process in which someone or something grow.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거고 잠깐만 여기서 제가 아까 여기서 한번 보시면 제가 원래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이제 이 부분인데 a recent event that is the latest in a series of related events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일련에 관련된 일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날 때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이벤트를 또 디벨롭먼트라고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thing that happens 이런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an important development in the fuel crisis 이렇게 얘기하면 최근에 어떤 에너지 위기에 있어서 연료나 에너지 위기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이라든가 중요한 뭐 최근의 사태 뭐 이렇게 보면 an important development가 되는 거죠. 이때는 발전이나 개발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말로
최근에 중요한 사태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all me if there are any new developments 하면 새로운 소식이나 새로운 뭔가 변화가 있으면 나한테 언제든지 연락해 이런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이때 development는 발전이나 개발이라고 하지 않고 새로운 소식이나 새로운 사건이나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면 새로운 변화 뭔가 변화된 부분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부분이 생기면 나한테 연락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영사전을 우리가 본다라는 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의미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인데 어떤 사전을 봐야 될지 고민이 될 때가 있지만 그 고민이 될 때는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카운터 인투이티브 이렇게 보면 그냥 구글에다 넣어보세요. 뭐 딕셔너리를 여기다 적어도 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영한사전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직관적이지 않은 반직관적인 왜냐하면 카운터라는 거는 반대된다는 거고 인투이티브는 직관적이라는 한국말로 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면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도 이렇게 보시면 뭐 다시 한번 그 캠브리지 딕셔너리에서 가서 보면 설명이 something that is counterintuitive does not happen in the way you would expect it to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counterintuitive라는 표현을 쓸 때는 예상과 다르게 나타날 때죠. 예, 그러니까 그 개념을 좀 잡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고 여기서도 그게 나오고 또 메리엄 웹스터에 가서 조금 이렇게 사전들을 여러 개를 보시면 조금 그 기본 내용은 같지만 조금씩 설명하는 패턴이 다르죠. 그러면 좀 패러프레이징을 할 때 요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contrary to what one would intuitively expect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직관적으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s counterintuitive as it may seem 겉으로 볼 때는 전혀 예상과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인 것 같지만 이런 이야기요. 우리가 as는 뭐뭐처럼이 아니라 이때는 although의 의미죠. Although it may seem counterintuitive 이 말이에요. 예, 그것도 사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달라 보이지만 the universe has no center. 그래서 우주에는 중심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it has no boundary. 그 다음에 또 무슨 경계가 있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일이 다 그 중심이 있고 경계가 있고 그러니까 우주도 그럴 것 같지만 우주는 전혀 그렇지 않고 그 무한대로 펼쳐져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럴 때도 counterintuitive를 쓰는데 as counterintuitive as it may seem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고 이건 although it may seem counterintuitive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전 광고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사전도 있고 그다음에 롱맨 딕셔너리의 장점은 예문도 이렇게 들려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한번 들어보실까요? Mobile phones make a big fashion statement. Mobile phones make a big fashion statement. Mobile phones make a big fashion statement. 이제 여러 번 누를 때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발음은 영국식 액센트가 좀 강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래도 굉장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 예문들을 발음으로 이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패션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지겨울해서 패션하고 스테이트먼트를 그냥 연결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한번 보시면 something that you own or wear that is considered new or different.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내가 소유하고 있거나 무슨 자동차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옷을 입었거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데 뭔가 남들과는 좀 다른 거고 그 다음에 that is intended to make other people notice you. 남한테 이렇게 좀 뭔가 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 취향을 보여주고 싶을 때 패션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은 자기의 개성을 강조할 때 패션 스테이트먼트라는 걸 알 수 그 표현을 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mobile phones make a big fashion statement 이 말은 여기서 make이라는 건 become의 의미가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you will make a good wife 이러면 너는 현모양처가 될 거다 이 말이죠. make a good wife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훌륭한 뭐 부인 그 여성이 될 거고 부인이 될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여기서처럼 mobile phones make a big fashion statement 이 말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어떤 스마트폰 아이폰을 선택하느냐 그 밖에 다른
혹은 뭐 여러 가지 스마트폰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개성이 잘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mobile phones make a big fashion statement.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스마트폰을 선택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어떤 개성이 좀 잘 드러난다. 혹은 스마트폰은 개성을 잘 드러내는 하나의 자기의 뭐 상징적인 존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예문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예, 그래서 tonight you might take the shaved head as a fashion statement. 이렇게 얘기해서 the shaved head는 이제 우리가 머리를 이렇게 빡빡 이렇게 깎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도 때에 따라서는 자기만의 개성을 표출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밤에는 보통 때는 거기에 대해서 눈살을 찌푸린다든가 좀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뭐 이런 다양한 개성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the shaved head 그런 머리 스타일에 대해서도 헤어스타일에 대해서도 일종의 자기 개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he wears old army uniforms as a fashion statement. 이 말은 때에 따라서는 이제 여성들이 약간 낡은 군복을 자기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입고 다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자신의 개성을 마음껏 표출하는 수단으로 표출한다는 의미에서 그 군복을 입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식의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로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영영사전을 보면 좀 더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때가 많아요. 그 다음에 다이내믹 이러면 무조건 역동적인 이렇게 형용사로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명사로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명사로 사용할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설명을 읽어보면은 일일이 기억해야 될 것 같으니까 부담스럽지만 예문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설명을 보시면 다이내믹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2명 이상의 사람들이 서로 교류를 하는 그 방식이라는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게 이제 예문을 보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데 the dynamic between a doctor and a patient 이렇게 얘기하면 의사와 환자 간의 다이내믹 이러면 우리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죠. 근데 개념 가지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훈련시켜 보면 여기다 땡땡이라 그래서 뭐가 들어가야 될지 이걸 생각해 보면 의사와 환자 사이에 관계라고 하면 두 사람 이상이 서로의 상호작용을 맺는 방식이니까 관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the teacher-student dynamic 이 말은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 근데 우리가 relationship 관계라고 할 때는 그거는 정적인 관계라면 학생이 좀 떠들고 이러면 선생님도 화가 나고 선생님이 잘 가르치면 학생도 더 존경해주고 이런 다이내믹은 약간 변화할 수 있는 역동성이 있는 관계를 이야기할 때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그 관계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group dynamics are important to consider 이 말은 이거는 그룹일 때는 우리가 관계보다는 분위기라 그러죠. 그래서 한 집단의 분위기가 굉장히 고려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다. 아니면 the dynamics of this class 이 반의 dynamics는 다른 반의 다이내믹스, 도우스는 다이내믹스니까요. 그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반의 분위기는 다른 반의 분위기하고는 달리 굉장히 학생들이 뭐 적극적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일 때는 둘 사이에서는 분위기, 그 관계,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분위기, 이 반의 분위기는 다르다. 이렇게 여럿일 때는 그렇게 그 표현을 해주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이내믹이 또 다른 의미로 쓰면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disease was a central dynamic in the decrease in population 이렇게 얘기하면 질병이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혹은 요인으로 작동했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역동이란 말을 무조건 고정시켜서는 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영영사전을 보실 때는 영영사전의 설명만 보면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한테 자꾸 숙제를 내주는 느낌이라서 자꾸 안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예문을 가지고서 자꾸 스스로 훈련을 시키면 혼자서 얼마든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전을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요새 인터넷으로 그냥 이렇게 어떤 단어를 넣으면 다양하게 이렇게 쭉 다 뜨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서 충분히 우리가 이제
새로운 그 표현들에 대해서 좀 더 잘 익혀 나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영영사전을 좀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영영사전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영상으로 간단히 만들어서 아무래도 그냥 글로 쓰는 것보다는 그게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놓으니까 그걸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영어 능력을 최대한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영사전이 바탕이 돼야 그래야 지금 처음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더 효과적인 공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지금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처음에는 좀 학생들로서는 좀 접하거나 그걸 활용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래도 가능하면 빨리 영영사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그걸 잘 활용하시는 것이 앞으로의 장기적인 의미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영어 능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영영사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